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폭염은 물러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청고마비 시절을 맞이해서 살찌고 건강을 되찾는 일만 남았습니다. 국힘이 10월 8일에 2차 컷오프 4명을 가렸겠다고 8월 10일 날 발표했습니다. 10월 8일도 솔직히 늦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힘이 그 13명, 14명 1차 컷오프를 9월 15일 한다 그러는데요. 너무 늦어요. 그냥 9월 초에 해야 돼요, 이거도. 그 13명, 14명 우리 이름도 모릅니다. 그 0%의 지지율, 1%의 지지율도 안 나는 사람들이 세고 셌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대선 경선 토론까지 갖고 가고, 뭐 9월 15일까지 왜 가져갑니까? 지금부터 2달인데, 아니 한 달이 남았는데, 한 달 이상 남았는데, 그 전에 끊어버려야 돼요. 9월 15일 전에. 가장 확실한 게, 10월 8일 날 2차 컷을 해서 4명을 남기고, 그 이후로, 이 결과는, 그러니까 대선 주자 후보를 뽑는 2차 컷 4명 중의 결과는 선거인단 30%, 즉, 당원일지 선거인단일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당원이겠죠. 선거인단 30%, 국민 여론조사가 70%로 결정을 했어요.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통과될지는 모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내 주자들의 이합 집산도 있을 것이고 각기 쟁투, 각자 도생도 있을 것이고 파열음이 굉장히 일어나겠죠. 현재는 2차 경선에서 컷을 해가지고 단일 후보 뽑는 거를 일반 시민 50%, 대선 50% 이렇게 말을, 일반 시민 50%, 당원 50% 하는데, 솔직히 저는 마음 같았으면 100% 일반 시민 여서로 뽑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바뀌었고 미래 정치 세대는 싹 바꾸길 원합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요번에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서 들어간 8만 명을 제외하고는 대단히 고리타분하고 대단히 부시대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방송에 앞서 여의서 신분만 고고TV에게 자율구독료와 후원 좀 매달 부탁드립니다. 고고TV가 수입이 없는 방송이고 솔직히 말해서 쪽팔리지만은 담배값, 점심값도 내 돈으로 써가면서 이 방송을 하는데요. 쪽팔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문재인을 치고 우리 정권을 찾아와서 반석에 올려놓는 그날까지 방송을 하려거든요. 힘드신 분들은 보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여유 있으신 분들은 담은 몇만 원이라도 한 달에 자율구독료를 꾸준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몇만 원의 자율구독료가 고고TV가 힘이 나고 더 좋은 방송을 찍으려고 나쁜 머리를 쥐어짜며 사실과 팩트와 또 진실을 말하는 방송이 되려고 되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그 1차 토론이 1차 컷이 9월 15일 날 8명 남기고 2차 컷은 10월 중순이라 그랬는데 좀 당겼죠. 그죠? 10월 둘째 주라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가 10월 8일인가 봅니다. 그래서 4명까지 컷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도 말이 좀 나오죠. 당원 50%, 일반 시민 50% 가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민주당 애들이 당원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 가는 것은 문바들의 극성이니 그렇다고 치고, 근데 걔네들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잖아요. 그 선거인단이 지금까지 보면 한 120만 명인가 130만 명을 모집했다 그래요. 그게 그대로 문시조 후계자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의 원이 된다는 거예요. 선거운동 원이 그들이. 근데 국힘은 도대체 뭘 가지고 지금 싸우려고 그러는지, 이 고리타분하고 말이야. 무조건 문재인이가 잘못했으니까 반문재인만 뭉치면은 우리가 대선을 승리하나 한다 하는 그런 거지 같은 발상이 어디냐 말이죠. 항상 그랬잖아. 총선 때도 그러고, 설마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 파동으로, 공천 파동을 했더라도 설마 우리가 민주당한테 지겠느냐? 그래도 150석은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130석까지 오고, 대선 때도, 우리가 말이야, 뭉치면 이긴다, 그러더니 안철수하고 홍준표하고 갈라지더니 그냥 헌납해버리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말이야,
홍준표가 그냥 홍도야 울지 마라고 삐약삐약하고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말이야. 그냥 헌납해버리고. 그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거. 지방선거. 또 그 충격 이후에 더 충격을 받은 게 뭐예요? 4.15 총선. 아니, 그러니까 선거 한 달 전에는 그래도 반문재인, 문재인이가 너무 잘못했고 무능과 무지와 불능이기 때문에 과반은 넘긴다, 과반까지 간다 했는데 마지막에 황교안 이놈아가 말이야, 유튜브세를 끌어들이고 꼴통도를 끌어들이면서 신진개혁세를 갖다가 다 잘라버리고 지가 말이야, 공천은 알박다가 말이지, 그 차명재리 같은 놈 그거 또 나오고, 백석 얻었잖아, 백석. 이런 충격을 갖다가 4번이나 당했고 5년 동안 당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우파 쓰레기들이나 국힘 꼴통들은 반문재인이니까 문재인이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이긴다. 그걸 윤석열로 가자. 최재형으로 가자 이거 아니에요. 저 윤석열로 가는 거 좋아요. 저도. 반문재인만 가지고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그럼 얼치기 평론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미래 비전이 나와야 된다. 정책이 나와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미래 비전이나 정책이랑은 도끼 객낀 여놈이나 야놈이나 비슷비슷하다니까. 누가 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고 감정선을 건드리느냐. 그 감정과 감정선을 갖다가 감성을 갖다가 우리 쪽으로 몰고 오느냐. 이게 힘이에요. 이게 선거의 핵심이라고요. 그 고성국 같은 놈은, 그 미친 놈은 대선의 승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스토리다 이런 거 망발이라고 정치 특강을 그렇게 하더라고. 들어가 보면 사람들 그냥 늙은이들 모아놓고 약팔이 하고 있더라고. 돈 벌려고. 메시지가 아니라 스토리가 아니라 메시지예요. 정치라는 것은. 그 다음에 정치라는 것은 감정과 감성선을 건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논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모션, 감정을 건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트럼프 붐이 나고 박근혜 붐이 났고 노빠 붐이 났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전 국민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는 선동 전략가가 누구냐? 그거를 찾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상대편의 진영을 흩어버리고 그들을 우리 쪽으로 몇 명이라도 당겨올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그게 지금 없다고. 솔직히 국힘 몇 명 중, 국힘 13명 중에서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준석을, 김종인 씨를 상수라 그러는 거예요. 이준석이 지금 당내에서 뭐라고 지랄을 하든 김재원이나 권성동이나 윤진석이나 홍준표나 원희룡이나 윤석열이나 뭐라고 지랄을 하든 국민들한테 탁탁 이슈화를 시키면서 감정선과 거들이고 감성을 갖다가 고고 TV에 한다. 국힘에 가져오고 대선 주자를 찍게 만들고 있는 게 이준석이에요. 여성부 폐지, 통일부 폐지, 젠더 갈등, 남성이 여성한테 피해를 본다. 이런 걸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선거 들어가면은 대선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이준석의 활약은 끝나지 않는다니까. 이준석이 많은 검투사나 이준석이 많은 실력자가 없단 말이에요. 국힘에서. 강력한 도구인 이준석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 하나가 수백만 표를 지금 끌고 갈 거라고. TK 그거 80% 받아서 이겼어요? 전라도 가야 되죠. 그래 이준석이 지금 계속 전라도 가는 거 아니야. 여수 순천도 가고 광주에도 가고 어디 또 가고 충청도에도 가고 제주도에도 가고. 그건 뭐예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제주 반란 사건. 그런 데 가서 좌파 쪽을 갖다가 무마시키고 몇 명이라도 끌어올려 그러는 거고, 지금 안동에 가서 휴가철 하면서 개인 택시를 딸려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정치적인 행보라고. 그걸 갖다 씹는 놈들도 있어. 국힘에서. 그 우파 유튜버들이라는 놈들이. 그리고 안동에 가서 지금 일주일 동안 거기서 낮에는 교육을 받고 아침과 저녁에는 당원들을 만나고, 지금 TK 쪽에서도 보수가 지금 괴멸됐다니까. 그거 복구하려고 이준석이 이게 땀방울 흘리면서 잠도 못 자고 하는 걸, 그걸 못 잡으면서 왜 지랄들이냐고. 우파 유튜버들하고 그 국힘 내에 있는 꼴통들이. 그래서 괜히 또 말이 딴 데로 갔어요. 아주 징글징글해. 고고TV가 이런 유튜브를 한다는 것이. 내 눈에는 훤히 보이는데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1차 컷오프 9월 15일, 2차 컷오프 10월 8일. 이것도 늦어 10월 8일도. 왜?
지금 민주당 애들이 막 물타기 한다. 우리가 말이야 대선 후보를 10월 10일 날 뽑으니까 컨벤션 효과를 상쇄시키고 맞불을 놓게 해서 국힘 경선에 갔다 보름이나 열흘을 앞당겼다. 이렇게 나오죠. 더 당겨야 돼. 지금 13명이 토론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근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1차 컷오프를 8명으로 하는데 100% 여론조사를 하겠다. 100% 여론조사를. 그 다음에 2차 컷오프는 당원 선거인단 30%. 이 선거인단이 당원인지 아니면 민주당 같은 선거인단을 모집하게 할지 그거는 아직 안 나왔고, 민주당 같이 선거인단을 모집하면 더 좋겠어요. 그건 윤석열이 엄청나게 선거인단 모집할 거예요. 선거인단 30%, 국민 여론조사 70%가 반영되는데 이게 획기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뭐냐. 그리고 4명을 가른 다음에 약 한 달 동안, 그러니까 10월 8일 날 컷하고 11월 9일 한 달 동안 약 10번의 토론회를 한다. 그리고 1대1 맞수 토론을 한다. 총 3회는, 그죠? 총 3회는 1대1 맞수 토론을 하고 총 10번의 토론회를 하는데, 이 4명을 가지고, 이거 이준석의 아이디어예요. 압박 면접을 통한 청문회식 토론을 하겠다. 방송사 토론회는 물론 하고, 청년 토론회 및 팀 배틀 토론회를 하겠다. 이게 이준석 아이디어죠. 난리 날 거야, 이제 윤석열 측에서. 그죠? 최재형 쪽은 합리적인 이성 보수주의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최재형 씨가 지고 그러더라도 무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재형 씨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그걸 대단히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압박 면접을 통한 청문 토론회, 그 다음에 청년 토론회 및 팀 배틀 토론회, 이게 이준석의 아이디어인데, 여기서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엄청나게 윤석열 쪽에서 반격이 들어오고 저항을 할 거예요. 그런데 못 막아요. 우파 쓰레기 유튜버들이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또 공작을 해요. 그 공작이 안 된다니까? 왜? 그것들은 쓰레기들이니까. 누가 쓰레기 말을 들어? 안 그래도 문빠고 쓰레기고 바퀴벌렸는데 누가 그 쓰레기 우파 유튜브 말을 들어? 그래서 굉장히 파열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8월 이게 경선위원회에서 서범수가 발표한 거죠. 8월 18일에 하고 8월 25일에 두 번에 13명의 토론회를 한다 그러는데, 이건 안 하는 게 좋은데 13명 들어봐야, 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5분씩만 이야기하면 끝내. 사회 진행자가 또 끊고 설명하고 하면은 5분도 못 할 거야. 그럼 상견례 정도 되고 그냥 정견 발표 정도 되는데, 그런데 13명을 어떻게 골라내냐 말이에요. 국민들이 누군지도 몰라, 13명이. 그죠? 저도 잘 몰라. 13명 이름 기억 못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우리 국힘에서 13명, 14명이 나왔습니다 하고는 일단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다고 저는 봐요. 윤석열을 찐빠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윤석열도 그냥 여기 들어와서 얼굴 마주치고 몇 마디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렇다고 뭘 가지고 13명 중에서 1차 컷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뭘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선전하느냐 말이에요. 옳은 소리 해봐야 관심 있는 그 국힘 당원들만 보는데. 그래서 8월 18일 날 일자리 부동산 소주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8월 25일 날 외교안보 통일 사법계획에서 한다, 이런 토론을 한다 그러는데, 당장이 지금 윤석열 쪽에서 강력하게 반발이 들어오죠.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아니 이게 관례도 아니다. 이거 윤석열 죽이기 위한 거 아니냐?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죠. 아니 14명이 윤석열한테만 공격하고 질문을 할 텐데 그래봐야 몇 명 못해요. 그리고 홍준표가 날뛰어봐야 3번뿐이 못 날뛴다고, 3, 4번뿐이.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점잖네, 사람들이.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아니 장기표 같은 그 어르신은, 아니 윤석열 공격할 것 같아요? 난 장기표는 보고 홍준표 공격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전례가 없다, 관례가 없다. 이준석의 새 정치와
정치개혁과 미래 정치는 관례를 깨라. 이때까지 고리타분하고 구닥다리 정치를 깨라. 국민의 성원을 받아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런 거에서 뻗치고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자기 유리한 대로 가려고 그러고 꾸리하게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 쪽수 많이 모아봐야 소용없다니까. 지금 정책 짜문다면 뭐 40명 모았다, 의원들 몇 명 모았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국힘에서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모으는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 뭐 그런 몸씩 불려. 대선 주자가 내고 나면은 윤석열의 캠프는 사라지고 그것은 일부는 추측으로 들어오지만은 당세를 확다가 또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중도에 총력적인 인물이 들어간다고요. 그 세바르피라고 국힘 그 윤석열 맞는 그 대선 그 후보 캠프 최재형도 마찬가지고 원희룡이랑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결정적인 건 대선 후보가 국힘 쪽에서 나오면은 당에서 총력적인 지원 체제가 들어가고 보호체가 들어가고 전략과 전술을 당에 따라서 옮기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장제원 같은 애들, 김재원 같은 애들, 그는 뭐야, 신조 같은 놈들이 대선 전략을 꾸리면은 그 이기겠어요? 그런 애들은 전략가도 못하고 전술가도 못하고 그런 애들은 민주당에 너무나 많아. 수백 명이 있어, 그런 애들은. 오로지 이길 사람은 이준석하고 김종인 씨의 머리뿐이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이걸 갖다가 반발을 하고 뭐 관례도 아니다, 전례도 아니다, 과거에 이런 일은 없었다, 윤석열을 죽이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을 짜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 프레임이 지들이 당한다니까. 프레임론이라는 것은 내가 어제도 뭐 댓글에 잠깐 한 사람 이상한 소리하게 올렸더니 프레임이라는 것은 좌파들이 쓰는 전술이에요. 우리가 30년 동안 민주당의 공격을 받고 정권을 2번 내주고 3번 내줄 적에 걔네들이 프레임으로 확실하게 100년 전쟁 같은 프레임을 갖다가 우파 보수에 들이붙여버렸다고. 프레임에 당한 게 우리 쪽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프레임으로 나가면 안 되고 헤게모니 장악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거를 갖다가 사회 변동과 이념과 철학과 이걸 갖다가 지금 주도하는 게 이준석이었고 그 위에 김종인 씨가 있다 이거예요. 아주 짜증이 나요. 저 이런 똑같은 말을 반복하려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다른 유튜버 같이 뭐 희한한 썸네일 내고 가서 신문 읽어주고 비비 꼬아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할 수도 없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기준은 정해져 있고 새로운 표준은 나왔고 그 다음에 길은 열려 있어요. 국민들이 문제를 치자는 원성이 많아요. 그런 길이 열려 있는데 아니 이준석 당의 개혁가 윤석열도 개혁을 한다며. 보수 개혁하고 중도 외연으로 간다며. 그럼 합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윤석열이가 중도나 진보층을 확보 못한다니까. 오히려 지지를 빼버리고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도 진보층이 자꾸 윤석열한테 빠지고 있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20%가 더 가져와야 되니까. 보수가 30% 갖고 있으니까 거기를 어거지로 그냥 노인네들하고 그냥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은 윤석열 지지하는 그 노인네들이 그냥 윤석열을 갖다가 지지를 올리려고 열심히 하는데 안 올라간다니까. 이제는 그거 가지고는 중도 진보층을 갖고 오고 감정과 감성선을 건드리려면 이준석의 중도 진보의 확장을 이용해야 된다니까. 이 한심한 사람아. 아주 짜증이 나거든. 아니 장재원이도 그렇고 윤석열 당신도 그렇고 가라고. 그 18일 25일 날 솔직히 이건 좀 무리가 있어요. 제가 봐도. 근데 달리 변별을 할 13명 14명을 국민들도 모르고 변별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 모여서 말 한번 해봐 이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말 몇 마디 하고 오면 되지. 뭘 윤석열이가 가서 말이야 홍준표한테 당한다 말이지. 정치 건물들한테 말이야 찍히고 돌아온다 하고 안 가려 그래.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은 윤석열이 비겁하다 그러고 그런 것도 없이 당내 13명 14명도 상대 못하고 어떻게 5천만 국민을 상대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민주당 저 양아치들을 상대하려고 그러냐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